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삶이 혁신과 마주하는 결정적인 시기들이 곳곳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은 철도 위로 거대 이동수단인 철도가 대륙을 누비고 진화를 거듭하며 스마트해진 철도는 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있죠. 연구자들의 손에 들어온 인공지능은 교통체증과 재해를 예측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과학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 그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국내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바로 정보출연연구기관입니다. 하이테크 코리아 연구소를 가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 100년의 역사를 지닌 철도가 지금까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전해줄 수 있는 데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를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죠. 공공교통 시스템의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철도 과학이 집약된 연구 현장에선 어떤 기술이 탄생하고 있을까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와 물류 그리고 대중교통기술을 개발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들은 늘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그리고 경량전철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 원천기술과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기보다 빠른 아음속 캡슐 트레인을 비롯해서 도시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저상트램, 그리고 남한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대륙철도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R&D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 펼쳐진 전시물들, 철도 부품의 모형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건 새롭게 개발된 이 부품입니다. 바로 괴간 가변 대차인데요. 레일의 간격, 즉 철도 궤도의 폭을 괴간이라고 하는데 괴간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한 주행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마다 각기 다른 괴간 때문에 멈춰야 했던 철도가 이 장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대륙철도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대륙철도는 러시아, 몽골, 중국 이런 국가들에 다니는 철도를 얘기합니다. 해당 국가들의 국경에서는 궤도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철도가 철도 차량이 서로 다른 국가를 통과하려면 멈춰서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환적을 한다든가 짐을 다시 내리고 싣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환적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걸리고요. 대차나 차축 교환 같은 경우에는 한나절, 한 최소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런 국경을 통과하는 철도 차량들에서 많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병목 현상이 문제가 될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러한 괴간 차이에 의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미리 괴간 감위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가 달릴 수 있는 데는 대차라고 하는 주행 장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차의 주요 부품은
바퀴처럼 둥근 형태의 차륜과 차륜을 잇는 차축으로 궤도 위에 놓이는 대차를 설계할 때는 운행 궤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궤관과 차륜 그리고 차축이 서로 맞지 않으면 철도는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없죠. 영구진이 궤관 가변 대차를 개발한 이유는 대륙 철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연결을 넘어 대륙으로 우리의 철도가 나아가기 위해선 나라마다 다른 궤관을 호환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궤관 가변 대차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궤관 가변 시스템에서는 차륜이 차축상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륜이 평상시에는 그 차축에 잠겨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표준궤에서는 표준궤관 폭으로 차륜이 차축에 고정돼 있다가 러시아나 이런 국가의 관계 궤도를 달려야 될 때 그 중간 지점에서 잠금을 풀고 차륜이 그 차축상에서 관궤의 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잠금이 잠기게 되고 차축상에서 차륜이 고정된 상태로 평상시처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달리는 철도가 주행 중에서도 궤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궤관 가변 대차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차축상에서 차륜의 위치가 이동하고 또 고정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설계된 건데요.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궤관 가변 대차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부품 수를 반 이상 줄이고 또 경량화시켜 유지 보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궤관 가변 대차는 미래 철도의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의 철도와 이어질 그때 궤관 가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할 텐데요. 궤관의 호환성이 갖춰진 우리의 철도가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를 거침없이 누빌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네트워크에 비하면 동북아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긴 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궤관 가변 시스템은 기존에 상용되었던 그런 시스템들에 비하면 부품의 수를 획기적으로 2분의 1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궤관 가변 시스템의 무게도 30% 경량화했어요. 유지 보수나 주행 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향상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선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할 대륙 철도 연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동 시뮬레이터 테스트 베드인데요. 러시아나 중국의 화물 열차와 연계됐을 때를 대비해 제동 장치의 호환성을 테스트하려는 것이죠. 저희는 25량, 20량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차량은 140량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차 제동 장치와 러시아나 중국 화차 제동 장치가 그 반응하는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해서 본 제동 장치를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7배 규모를 지닌 러시아의 장대 화물 열차의 경우 분산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탈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것에 비해 제어 시스템이 분산돼 있으며 반응성 또한 다른데요. 이러한 러시아 열차와 연계되기 위해선 제동 장치의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선 50명 규모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밸브가 연결된 한 개의 블록을 한 량으로 두고 50량에서 제동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화물철도 네트워크에서 직결 운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화차가 러시아 화차랑 바로 그 호환대 연결했을 때 제동 장치가 서로 호환된다 그러면은 바로 연결해서 직결 운행이 가능하고요. 이런 직결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물류비라든가 컨테이너 화차가 가는 유럽까지 가는데 지금처럼 선박이 아닌 화물철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륙 철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장치. 그건 바로 가변 연결기입니다. 가변 연결기란 철도의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부품을 말하는데요.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 표준 연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연결기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 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연구진이 이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는 가변 연결기를 개발한 것이죠. 지금 궤관가변 대차라든가 그 제동 장치, 그다음에 연결기는 저희가 시작품 개념으로 좀 만들어서요. 좀 시운전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오송 시험선에서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한국 화차를 혼합 편성해가지고 주행 안전성 시험을 할 예정이고요. 궤관가변 대차는 지금까지는 완성차 시험을 안 했는데 올해 완성차 시험을 해가지고 최대 만차 중량으로 반복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선로의 폭에 상관없이 주행이 가능한 궤관 가변 대차. 장대 화물 열차와의 연계를 위한 제동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 화차와 혼합 편성을 할 수 있는 가변 연결기까지. 한반도를 넘어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 철도 시대를 위해 우리 연구진들은 오늘도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대륙철도 네트워크에서 우리의 철도가 사람과 물류를 싣고 그 어떤 철도보다 빨리,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 바로 트램입니다.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전기를 동력으로 주행하는 전차. 우리나라에선 1960년대 말 사라졌지만 프랑스나 홍콩 등에선 현재까지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 트램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 트램 연구단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가선 트램 연구단은 철도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공단, 그리고 많은 배터리나 차량 제작의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출발을 했고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서 2022년까지 국책사업단으로서 존치될 예정입니다. 연구단이 개발하고 있는 건 무가선 트램입니다. 실시간 전력 공급을 받도록 설치해야 하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 없는 트램이죠. 무가선 트램은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해 구동하는데요. 팬터그래프가 충전 패널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전력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충전 인터페이스와 배터리 시스템이 무가선 트램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무가선 트램은 공차일 경우 1회 충전으로 약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도 현재까지 5km 이상 전 구간을 무가선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철도 차량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고압가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받는데요. 반면에 무가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머리에 고압가선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지붕 위에 배터리 시스템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램의 르네상스 시대. 현재 세계 각국에서 트램에 주목하며 앞다투어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트램의 경제성과 친환경성 때문입니다. 트램은 버스와 지하철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데다 구축 비용이 고가 경전철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무가선 트램의 경우 전선 등의 충전 인프라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트램의 친환경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버스 전용 차로와 비교해 적고 소음과 대기오염 부분에서도 트램이 도시 환경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버스인지 트램인지 구분을 안 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트램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 타보신 분 계세요? 68년 이전에. 연구단은 10년 전부터 무가선 트램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버스에 밀려 현재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무가선 트램의 안전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노력이 이제 곧 결실을 맺는다는 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거라는 의미겠죠. 한 400여 도시에서 트램이 재탄생해서 현재 더 많은 도시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트램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도시를 가장 경제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또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성,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성 등등의 이유로 곽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쇠퇴 도심을 재생한다든가 친환경 도시 또는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의 수단으로서 계속 곽광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수단, 무가선 트램에 탑승해봤습니다. 확인. 배터리 잔량 확인. 전장품 확인. 상태 점검을 마치고 출발하는 트램. 주행 테스트를 통해 연구진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우선신호 기술입니다. 우선신호 기술이란 트램이 교차로에 들어설 때 무정차로 통과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엔 무선 통신 기술이 활용됩니다. 트램의 위치가 도로교통제어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도로교통제어기는 트램의 교차로 통과 지점을 예측해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트램은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운송하는 수단이고, 그걸 위해서는 다른 차량보다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다수를 위해서 우선 신호를 주게 됩니다. 우선 신호 기술이 적용된다면 트램은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정시성과 신속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교차로상에서 트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이 나타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트램의 제동력은 일반 철도에 비해 2배 이상을 나타냅니다. 안전성 확보와 피해 저감을 위한 기술이 무엇보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예, 교차로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트램 딜로에 들어오는 보행자라든가 다른 교통 자동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에 비해 트램은 트랙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제동력을 2배 이상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형 트램 자율주행 기술과 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전두부 설계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가선 트램이 상용화된다면 도로의 풍경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연구진은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물론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이 여러 불편함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트램의 그 수송 용량은 버스 약 4대하고 맞먹습니다. 그 얘기는 도심지에서 엔진을 단 버스가 4대가 지나갈 때 이 트램 한 번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수송 용량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그 다음에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그리고 특히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장점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 도심을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대중교통의 근대화를 알리며 등장했고 1969년에 사라진 노면전차 트램. 50년의 시간이 흘러 트램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등장하려 합니다. 현대인에게 트램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곧 다가올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국내 5개 지자체 중에 부산 남구 5, 6도선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을 목표로 상업 운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부산 5, 6도선에서 국내 첫 시범 사례가 나올 것이고, 그 과정과 이후에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그러한 국산 모델을 참고해서 많이 확산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기술. 우리나라의 발달된 정보기술 뒤에는 과학기술 정보 전문 연구기관의 지원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식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의 관리와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연구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개발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제 국가과학기술정보연구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산학원 연구자들한테 필요한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정보 인프라,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와 첨단 국가과학기술 연구망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마치 사무실을 연상케 하는 한 연구실. 이곳에선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요. 연구진은 대전 시내 혼잡도로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반의 도심지 교통 혼잡 예측 및 신호제어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과기부의 사회 현안 문제 해결형 과제입니다. 사회 현안 중에서도 교통 혼잡 비용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인데, 기존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교통 혼잡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반의 교통 혼잡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신호 제어를 통해서 사회 교통 혼잡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 교통 혼잡 예측. 연구진은 교통 혼잡 예측을 위한 교통 데이터,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다양한 딥러닝 기술 중에서도 장단기 메모리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교통 혼잡을 예측하죠. 혼잡 도로에서 얻은 데이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량의 통행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는 특정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에 숨은 패턴을 분석, 학습시킨 딥러닝을 기반으로 짧게는 5분, 길게는 하루 동안의 교통 혼잡을 예측하는데요. 그 결과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솔루션 개발이 진행됩니다. 예측만 해서는 실제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교통 혼잡 해소라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교통 신호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측은 예측한 혼잡 지역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패턴 기반의 신호등의 DB 만드는 그런 자료로 이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교통 신호를 제어해 도심지 교통 혼잡을 해결하려 합니다. 딥러닝을 통해 차량 정체 구간의 교통신호 패턴을 분석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턴의 교통신호 정보를 구축하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실제 도로에서 얻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연구원. 연구원의 손끝에서 재탄생하는 데이터는 실제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에 있는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입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과 연결된 이 센서는 시간을 측정하는 센서로 특정 구간 내 차량의 통행시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느 지역이 막히고 또 어떤 지역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지 판단할 수 있죠. 통행시 측정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가공을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공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은 롯데백화점 앞쪽하고 유성 온천역 주변 지역 두 군데 선정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도는 지금 현재 첫 번째 대상 지역인 롯데백화점 앞쪽인데요. 비교적 가까이에 센서들이 있어 지금 빨간색 전 부분이 센서가 있는 위치인데요. 녹색 십자가는 이제 교차로고요. 빨간색 점 있는 이 센서들 사이에 통행 시간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서요.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보고 어느 지역이 교통이 많이 막힌다. 어느 지역이 교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차량 지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혼잡 예측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합니다. 각각의 교차로마다 신호에 따른 차량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딥러닝 예측 결과가 실측과 얼마나 유사한지 검증할 수 있으며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을 주는 신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과값은 상당히 정확하고요. 근데 패턴 그 신호 주기를 만드는 패턴 찾는 일은 아마 그렇게 시도한 적은 없고 굉장히 새로운 연구 방법이고 연구 적용 대상이 사회 현안 문제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은 저희들 하는 방향이 이제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고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분 교차로가 테이블 위 장비를 유심히 관찰하며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연구진. 나머지 또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걸 갖다가 보실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도로 정체를 분산시키기 위해 힘을 모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교통신호 등 제어 데모를 통해 소프트웨어 형태로 존재하는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본 시연 시스템은 교통신호 제어기하고 센터 시스템하고 그리고 교통신호 등 그리고 이해를 갖다가 묶는 통신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이제 교통신호 제어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시연을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신호 제어기와 유사한 가상 교통신호 제어기를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용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신호 제어기를 작게 만들어 신호등을 제어하며 교통 흐름을 예측해보는 데모 시스템. 교통 혼잡 솔루션이 적용될 장소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놓은 테스트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을 접목시켜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의 호환을 확인하고 새로운 교통신호 제어기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에 교통신호 제어 패턴을 접목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죠.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든 교통 혼잡 시스템과 이제 새로운 신호기, 저희들 이름을 딥트랙 C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주요 혼잡 지역에 저희들이 개발한 그런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30조 원의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주요 혼잡 지역에 개발 중인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표가 실현되는 그날, 우리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교통 문제는 교통 자체만 갖고도 풀기가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라든가 날씨 문제라든가 그런 요인들하고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실제 미세먼지라든가 교통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도 풀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며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예측,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중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연구단은 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를 활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였다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객관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해보시죠. 송유진 연구원.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연구단이 회의에 한창이었는데요. 연구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이들의 연구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바로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 구축인데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방지하려는 겁니다. 연동시켜가지고 고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재난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련원에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이 단순한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고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될 경우에 더욱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 재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해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죠. 연구단은 어떤 방식으로 재난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먼저 도시 침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침수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의 기상 시나리오가 필요한데요.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반도에 특화된 기상 예보를 생성합니다. 기상 예측 모델이 생산하는 강우 데이터와 실제 강우 관측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두 데이터의 차이를 분석하여 기상 모델의 강우 데이터를 보정하는데요. 미래의 침수량을 예측함으로써 실제 위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사전에 식별하여 방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위험관로 식별과 같은 실제 위험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시 정비 계획과 같은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상 시나리오를 적용할 도시 모델도 생성해야 하는데요. 연구진은 도시 정밀 데이터와 드론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실제 도시와 똑 닮은 도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도시에서 기상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지하 하수관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용량이 넘치게 되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침수를 예측하기 위해 지하의 하수관망 데이터부터 토지 피복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침수를 예측하는데요. 특정 조건 아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피해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침수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요. 어떤 곳부터 물이 차오르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피 안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의 증가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침수 예측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지진 피해 분석 솔루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은 큰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선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연구진은 인물, 건물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해 지진 피해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분석 솔루션은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총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인데요. 지진 진앙지와 지진 강도, 도시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건물 손상도를 예측할 수 있죠. 지진 피해 예측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건의 건물, 인구, 경제, 집안 등 여러 가지 기반 데이터를 수집, 구축,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건물별로
이제 건물에 대한 손상도와 피해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위험 등급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위험 등급을 산정한 기준을 통해서 그 피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연평균 70회가량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진 피해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건물의 위험도를 분석해 내진 설계의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지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에 최적화된 지진 피해 분석 솔루션이 구축된다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진 피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지진 발생 전 같은 경우는 그 지진 위험 등급, 건물별로 위험 등급을 산정함으로써 그 내진 설계를 어떤 건물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선별할 수 있고, 선별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로 이제 지진 발생 이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진 피해 총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선별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정량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피해 보상에 대한 마련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도시 생활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노선, 배차 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시스템 개발의 한창인 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중교통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제시해주는 교통 전문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도시문제 솔루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대중교통의 노선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수정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시민의 어떤 민원 기반으로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얼만큼 어떤 부분이 불편해지는지, 또 그걸 변경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사실은 알지 못하고 뭔가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민원 대응 차원에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적정한 예산 수준에서 운용될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연구진은 그 최적화 포인트를 찾기 위해 대중교통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선을 구축한 후 각종 변수를 고려해 얼만큼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계획을 변경할 때 분석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최적화가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시정 정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특히나 교통 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되면은 굉장히 효용성이 큰 정보라고 보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그 노선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제 이득하고 불편해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도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시민과학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도 이 소프트웨어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왔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재해, 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안전한 도시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우리 연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전 분야를 포함한 도시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재난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각종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과학기술 발전 근원을 찾아 거슬러 가면 만날 수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그 속에서 한국을 넘어 대륙을 누빌 철도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연구진이 있기에 우리는 더 새로운 미래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